2010년 10월 가을 햇살이 한껏 무르익던 시기, 경기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대가 가득한 수학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첫 장거리 여행, 사진을 찍고 웃음을 나누며 설레는 발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학생은 그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녀의 흔적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크코드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 평택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 2학년 학생 120여 명이 모여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중생 박소 영가명 역시 친구들과 함께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 친구들과 이번 여행에서 꼭 단체 사진을 많이 찍자고 약속했고 가방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간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는 경상북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불국사 관람이었고 인솔 교사들은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 이동시켰습니다. 박소연은 친구 2명과 함께 그룹을 이뤘고 오전 내내 활기차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카메라 속에는 그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오후 1시 20분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분산되어 자유관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오후 2시 5분경 불국사 대웅전 앞 계단에서 소연이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조용히 무대 위에서 내려오듯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집합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소연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은 것이라 생각한 교사들은 사찰구역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8시 학생 전원이 숙소로 이동했을 때도 소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솔 교사들은 결국 경주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 시점은 2010년 10월 12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불국사 경내로 특정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밤 경주경찰서는 즉시 불국사 일대에 긴급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인력 50여 명과 사찰 관계자, 인솔 교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경내를 샅샅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소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찰 내부 매표소, 산책로, 인근 숲길까지 확인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3일 새벽 6시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되었고 불국사에서 토암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계곡을 따라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몇 분 만에 냄새를 잃어버린 듯 방향을 잃고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외부 차량을 통한 이동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불국사 입구 CCTV에는 그 시각 의심스러운 차량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 오후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수학여행 중 여중생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전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방송사들은 속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니냐, 안전관리부실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소연의 부모는 실종 소식을 접하자마자 평택에서 급히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박재민 가명 씨는 경찰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가지 않는 성격입니다.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았어요. 제발 아이를 찾아만 주십시오. 어머니 이선희 가명 씨는 소연이는 어제까지도 친구들과 여행을 기대하며 웃던 아이입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오열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숙소와 불국사 앞에서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교사들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학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잠시 휴대전화를 보더니 뒤에 따라오지 않았다. 단 몇 분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월 15일 사건 발생 사흘째 경찰은 불국사 경내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오후 2시 전후 화면 속에서 소연은 분명히 혼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듯 보이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성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화면은 오래되어 화질이 흐릿했고 신호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몇 분 뒤 이어지는 영상에는 남성은 사라졌지만 소연 역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 소연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으로 단순 실종이 아니라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경찰은 문제의 CCTV 속 검은 모자를 쓴 남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관광객 중 누구도 그 남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국사 입구 매표 기록에도 단체 관광객 외에 특별히 의심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0월 20일 사건 발생 일주일째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불국사에서 약 2km 떨어진 작은 찻집 주인이 경찰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40분쯤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낯선 남성과 함께 가게 앞을 지나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제보는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만 더 키웠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경찰은 토암산 일대와 경주 외곽 농가까지 수차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소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실종 직후부터 꺼져 있었고 계좌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언론 역시 점차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세간의 관심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가족에게 시간은 멈춘 채였습니다. 아버지 박재민 씨는 매년 10월이면 경주를 찾아 불국사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길을 다시 걸어올까봐 아빠가 여기서 기다린다. 어머니 이선희 씨는 소연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다 쓰지 못한 수학여행 일기장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 사건 발생 10주년 경찰은 다시 미제 전담팀에 사건을 재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확보한 CCTV 영상을 최신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흐릿했던 검은 모자 남성의 영상에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왼손에 독특한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접수되지 않는 한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가려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수학여행의 설렘 속에서 사라진 한 소녀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실종은 개인의 부재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소연의 부모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날이 오지 않을까?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10년 10월 경기 평택 여중생 수학여행 실종 사건을 함께했습니다. 채널 다크코드였습니다.